편하니까 편안하게 차를 드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팜플릿에 보니까 다도라고 선생님이 소개를 해놨는데 저는 그렇게 무겁게 가지는 않고 생활 속에서 편하게 차를 즐기자는 지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헤어져요 코로나씨 우리 만나요 비타임씨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겪는 불편함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겠지만 인간 중심의 사고고 지금까지 인간이 너무나 이 지구상에서 너무나 많은 인간 중심의 사고를 좋아하는데 또 다른 인간이 아닌 다른 생물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 중심의 사고를 이끄는 이 지구에게 하나의 갱고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세계 입장에서는 이 세계를 한 번 더 조금만 정화시키고 인간에게 한 번 더 한 템포 쉼표를 찍게 함으로써 한 번 더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이제 계속해서 사람과 사람과의 거리두기가 될 거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외부 생활도 우리 오늘 그 인원이 이렇게 예전에 비해서 훨씬 줄어드는 규모가 줄어들면서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고 성찰하고 하는 데 있어서 아마 티타임이 티가 오히려 우리 생활에 더 가까이 올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제가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서빙되는 차는 4가지 종류입니다. 지금 제일 처음에 지금 여러분이 마시고 있는 차는 프랑스 마르아즈에서 나오는 마르코폴로입니다. 차에 대한 설명은 제가 제일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서 보면 알다시피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마셔보는 차에 대한 개념하고는 조금 다를 거고 그리고 차의 종류도 제가 뒤섞어놨습니다. 그런 이유가 나름대로 내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나중에 마지막에 제가 설명할 거고 오늘 사실 차 종류만 간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 마리아주 영어로서는 캐롤이지만 프랑스어로서는 조화 화합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르코폴로 지금 마시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서빙될 차는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주체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차가 나아가야 될 방향도 제시해야 될 거고 그래서 인근에 제가 생각하기에 이 인근 지역에서 우리 차를 그래도 형식을 따지지 않고 차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 정동주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주의 형평운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백정이라든지 같은 말이지만 그런 어떤 공부도 많이 하시고 차에 대해서 나름대로 학문적인 바탕과 더불어 실천 면에서도 많이 공부를 하고 계시는 경동주 선생님이 만드신 동장입니다. 동양에서 엄밀하게 숨겨놨는데 그게 빛나는 차를 동장입니다. 요게 이제 정동주 선생님 차입니다.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요거 두 번째는 아프리카의 향이라는 루이보스 차입니다. 그래서 커피나 차가 카페인이 다 들어있는데 카페인하고 우리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만 하는데 이 카페인이 오히려 우리에게 인식과 자각의 힘을 주는 반면에 그런 장점이 있지만 항상 음량의 조화가 있지 않습니까? 좋은 것이 있으면 항상 나쁜 것이 있듯이 과다하게 복용을 했을 경우는 문제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임산부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체력이 굉장히 쇠약하신 분들은 카페인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카페인이 없는 아프리카에서 나온 루이보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루이보스 차를 제가 쓰기 세 번째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헝가리 시렌즈에서 나오는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이 중에서 제가 중심을 잡는 게 동방미인입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일본, 한국 차가 다 좋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차의 종주국은 중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만, 이건 이제 본토는 아닙니다. 대만에서 만든 마지막 동방미인 차를 가지고 오늘 4가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에 대한
산성맥은 제일 마지막에 제가 말씀 나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 나름대로 이야기를 이끌어 가보겠습니다. 느닷없이 제가 조각상을 하나 했습니다. 이 조각상 이름이 뭐죠? 제가 오늘 우리 윤생님 친구분이라 해서 제가 비너스상이죠, 그죠? 비너스상입니다. 우리 어린 시절부터 밀로의 비너스상 많이 보아도 왔고 이것이 미술사에 끼친 영상이고 긴장하다라고 들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왜 미술사 찍기를 위해서 중요하냐? 저처럼 6등신이 아니고 8등신이라서 중요할까요? 네, 이게 미의 기준에 있어서 가장 8등신의 황금 비율을 가지고 있나 할 때 이 비너스상이 반드시 등장하는데 그 8등신이라는 미의 기준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때문에 이 밀로의 비너스상이 유명하냐. 이게 만들어진 시기는 기원전 2세기에 만들어졌는데 발견되기는 1820년대에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면 시대적인 기원전 2세기에 만들어진 것이 1820년대 이것이 에게해의 밀로섬에서 발견되면서 그렇게 이게 시간적인 공간이 타임머신을 타고 뛰어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그죠? 의문점을 갖고 가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형식과 격식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형식하고 격식은 다르죠. 형식은 그대로 말 그대로 폼이고 내가 오늘은 다도를 하지만 한복 입지 않았었고 그냥 티셔츠에 편하게 왔습니다. 요거는 나의 형식에는 전혀 차의 형식에는 걸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격식은 제대로 알고서 그것의 본질을 알고서 그것에 맞게끔 행동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차에 맞는 복장을 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차에 맞는 본질을 망각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차의 관점에서 이 밀로 비너스상을 가지고 지금까지 봐왔던 여러분들의 차의 생각은 형식이었지 않느냐. 진주가 차의 도시고 차의 수도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차의 관점에서 형식을 따졌느냐 격식에서 정말로 격식에 다가갔느냐 그것을 제가 한번 설명해 보고 싶습니다. 자 이제 우리 미술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술사에 요거 보면은 안견에 목류도원도 나올 거고 김홍도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민속 화가도 있지만 그래도 인문학의 자본을 가지고 성비 정서에 그린 대표적인 화가를 우리가 뽑는다면은 풍속 화가의 관점이 아닌 성비 정신을 가지고 인문학적인 정신을 가지고 그런 어떤 성비들이 그리는 그림을 뽑는다면은 안견의 목류도원도가 처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 그림이 나올 거죠. 김제정선의 인왕제색도입니다. 자, 우리 인왕제색도 이렇게 보면 제가 이 그림을 잘 모르지만 그냥 미술 점수 받기 위해서 외웠던 바를 그렸습니다. 요게 인왕제색도 하면 우리나라 최초의 진경산수화, 지금은 진경산수화를 말 대신에 실격산수화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그림은 중국의 학풍에서 상상 속에 중국의 그림을 그냥 그린 거다. 한국의 풍토와 한국의 산수와는 관계없는 그림을 그렸는데 요 gem제정선에 인왕제색도에 와서야 비로소 우리나라의 실제 실경에 맞는 그림을 그렸다. 그래서 이게 진경산수화, 실경산수화의 면모를 보여주는다는 의미에 있어서 이 그림이 중요하다라고만 저는 밖에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 때문에 이 안견의 인왕제색도가 유명할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만큼 보인다. 그래서 이 그림을 나중에 한 번 더 깊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차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
과연 그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형식이 다가가서 차에 대해서는 이것이 내 몸에 맞는지, 이것이 오늘 이 행사에 맞는지, 이것이 나의 체질에 맞는지도 잘 모르고, 그러나 모르면서 차의 본질에 대해서는 잘 모르면서 과연 그것을 따져가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지. 그런데 차에 대해서 정말로 알면은 그걸 따지지 않을 것 같아요. 차의 본질에 더 다가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제정선의 인황 제식도가 그냥 실력 상수와의 한국의 정말 진면모를 보여준다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한국 미술사에 있어서 중요성을 지는 이유는 우리가 더 다른 뭔가가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차에 대해서 많이 마셔보고 많이 즐겨보고 하면은 차에 대해서 굳이 형식을 따지 않아도 형식을 따지지 않아도 차의 매력에 빠진다는 것에서 나중 이 그림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개괄적으로 이 많은 내용을 제가 깊이 알지도 못하지만 그냥 조금만 맛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 초등학교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한국은 백인민족이다. 한국은 단일민족으로서 백인민족으로서 내려왔다. 근데 지금은 그 얘기를 하면 전부 다 허무맹랑하다고 할 겁니다. 그런 어떤 국수주의적인 입장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봐서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이 백인 우리 한국도 여러 인종이 섞였다. 북방계 인종과 남방계 인종이 섞였다. 그리고 이 한국에는 조그마한 가야, 이 남부지방에서도 가야 인종이 있을 거고, 가야 인종은 인도족이 대부분을 이루고, 그 다음에 대구나 울산이나 이쪽에 있어서는 이슬람 계통의 인종이 섞여 있었고, 그리고 저쪽에 전라도 쪽으로 가서는 같은 한국인이지만 중국 한족의 섞여 있었다. 그래서 그 예전에도 다문화, 이걸 국제적인 흐름 속에서 인종이 섞여 이렇게 봐야지. 막무가내로 한국은 백일 단일민족이다라는 국수적인 입장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것은 우물한 개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도 진주가 분명히 차을에서 자부심을 가질 만한 분명한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차의 역사를 봤을 때는 진주뿐만 아니라 저 분명히 진주 사람입니다. 진주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자부심을 가지고 진주가 차의 도시로서 성장을 하려고 하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벽을 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의 역사는 불교의 유래하고 맥락을 같이 합니다. 한국은. 자, 이제는 이 허황옥이 알죠, 그죠? 가야 시대 때 이제 허황옥이가 인도에서 건너오면서 불교를 전파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차씨도 같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김해에서는 김해 나름대로 차를 장군차라 해가지고 개발하고 있는데 그 장군차는 우리 하동이나 저 구례에서 가지고 있는 차의品종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 하동이나 구례에 있는 차는 소역종으로서 잎이 조그마한 소역종인데 저쪽 김해 쪽에 있는 장군차는 그보다 잎이 크면서 조금 거칠어요. 그게 뭐냐면은 인도 쪽의 차의品종하고 조금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벽을 깨물어 버리면 한국에서 차가 유래된 것은 역사 속에는 삼국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70 몇 년도에 김대렴이라는 사람이 중국에 사신으로 가서 거기에서 가지고 와서 차씨를 심었다. 그게 역사상에 남아있는 기록은 기록으로 남아있는 소지만 그러나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지만 그 이전에 이미 허황옥이라는 사람이 차를 가지고 왔다. 그 흔적이 뭐냐면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허황우리가 일곱 왕자를 낳았지 않습니까? 그죠? 일곱 왕자를 낳았는데 그 왕자들을 데리고 그 불심을 이루기 위해서 저쪽 쌍계산 위에 뭐 칠불사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서 차씨를 또 심었거든요. 그리고 또 가야의 제일 마지막 왕이 저쪽 위에 그 산청에 왕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마지막 가야왕 거기서 죽지 않습니까? 그게 산청에도 차의 흔적이 있는 이유는 그 가야의 왕족 후손들이 그곳에 생활할 때 차씨를 가지고 심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허황옥이가
올 때 가지고 왔다. 그 다음에 이제 하동하고 고래 쪽은 맥락이 또 같이 합니다. 아까 얘기를 했죠. 하동에서 김대겸이가 중국 사실로 가서 사실을 가져왔다. 그 다음에 고래 쪽에서 또 그럽니다. 하동 너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 고래 쪽에서 창씨가 더 오래되었다. 무슨 소리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고래에서 하엄사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중국에서 성녀가 불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올 때에 가지고 왔다면 쌍계사보다 더 오래됐다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알면 되겠죠. 아, 하동에서도 차 역사가 오래되었고 시조는 원조는 아니지만 후래도 있었구나. 그러다 보니까 또 남원에서 실상사에서 또 소개합니다. 무슨 소리 하노? 그 시절에 쌍계사는 없었다. 신라 왕조에서 나라에서 인정하는 사찰은 하동 쌍계사도 아니고 구례 하엄사도 아니고 그 원조가 되는 저런 실상사가 훨씬 오래되었다. 그래서 이 남원 쪽에도 가면 차밭의 흔적이 많습니다. 조선시대를 내려오면 김시섭이가 생활하던 흔적들에는 다 차밭이 다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제일 오래되었다. 김해 쪽에 제일 오래되었고, 그 다음에 신라로 넘어가면서 하동, 구례, 남원에 차의 흔적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훨씬 뛰어넘어서 보성이 차의 고장으로서 이제 굉장히 홍보도 많이 하고 하동 이쪽보다 더 많이 하죠.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서울 경기 쪽으로 가면 솔직한 얘기지만 하동 차보다 보성 차를 더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것이 이제 보성 쪽에서 그만큼 많이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는 넘어가야 됩니다. 이 보성 차는 뭐냐 하면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서 온 관리들이 우리나라를 강탈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먹을 차를 재배하기 위해서 일본식 차를 심은 곳이 뭐냐면은 보성입니다. 그래서 하동이나 이런 쪽에 나는 차하고는 질적으로 다르죠. 여기서는 기계식 제다에 좀 더 손으로 따는 수준의 기계식 제다에서 그 다음에 티백으로 나가는 차 종류가 보성차입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 이쪽 차들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은데 규모 면에서 그 다음에 보성이라는 홍보 면에서 이 보성차가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차는 대략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고려시대로 넘어오면 어쩌면 고려의 청자가 발달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청자의 그릇이 그 차를 담기에 한국의 그 차를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발달한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차의 전성기는 고려시대인데 이게 이제 조선시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숙류 억불 정책에 의해서 고려시대 때 불교뿐만 아니라 불교와 관련된 문화까지도 전부 다 억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때는 차의 문화라기보다는 곡차, 술의 시대였습니다. 풍류를 즐기는.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차가 그래도 이렇게 손을 대지 않고 사찰을 중심으로 이어져는 왔지만 점차적으로 세퇴를 해갑니다. 그러나 그림이라든지 불가엑스나 그 다음에 명문가에 이렇게 전해져오는 그림을 보면은 제사를 지내는 품을 보면은 이게 그거는 이제 술을 이렇게 제사상에 올리는 걸 남자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큰 행사 때나 이런 데 이제 차가 있었는데 일반 시민들까지 내려오기는 너무나 귀한 차였다는 거구나. 이제 어쨌든 조선시대 때는 차가 그렇게 번성기를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조금 드문 명문가에서나 사찰에서만 이렇게 전통이 되어져 오다가 우리나라 차가 거의 이게 극도로 쇠퇴한 시기가 언제냐면은 임진왜란 시기입니다. 임진왜란 시기.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게 차의 재배 국방 한계선을 이렇게 보면 식물이 자라는 데는
날씨와 관계된 한계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우리나라 지도를 이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 차가 재배될 수 있는 한계선이 북방 한계선이 어디냐 하면 울산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저쪽 익산까지 그 남쪽 지방에 차가 재배가 되지 북쪽 지방은 차가 재배가 되지 않습니다. 네, 추워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렇게 이제 남쪽 지방에서만 차가 재배를 되는데 홍도에서나 그 서울의 사대구에서는 차는 아까 얘기했죠. 아주 그 귀족층에서는 상류층에서는 마셨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남쪽 지방에서는 나라의 이게 세금으로 이렇게 바쳐야 됐어요. 그게 이제 흔적이 어디 가냐면 함양 지방의 쪽에 우리 저 마천 쪽으로 가면은 흔적이 좀 있어요. 국민들이 백성들이 나라에서 할당된 차를 얼마만큼 해갖고 제대로 해갖고 바쳐라는 건 있는데. 그때 뭐냐면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나라에서 이렇게 바쳐라고 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웃 전라도에 가서 굴에 가서 사가지고 어쩔 수 없이 보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힘들다라는 상소를 바친 거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임진왜란을 계기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쪽 남쪽 지방, 아까 차가 재배되는 건 남쪽 지방만 재배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임진왜란 때 이 남쪽이 전부 다 초토화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 재배 지역은 거의 다 초토화되어 버렸고, 근데 임진왜란이 지나가고 난 뒤에 이 먹을 것조차도 힘든데 나라에서 이 세금으로 이 차를 바치라 하니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제 임진왜란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의 전통 차는 거의 다 이렇게 이제 이 싹이 거의 다 이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조선의 르네상스라고 하는 영정도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정약용, 소위천사, 김정이 그 영정도 시기를 이제 따오면서 이제 우리나라 차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차의 역사에 있어서 3명의 위인을 꼽으라면 이 3사람을 뽑는데 정약용이가 알다시피 유배를 가지 않습니까? 지도 강진으로 그죠? 가는데 이 정약용이라는 사람은 명문가 집안으로서 이미 차를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고 워낙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의 이렇게 사정도 다 밝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차를 알고도 있었고 맛도 봤고 차가 어떻게 만들어진다는 것도 학문적으로 책을 다 읽어서 알고 있는데 강진에 갔더니 차가 이렇게 나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차 나무가.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초이선사 그때 정약용이 유배를 내려왔을 때의 나이가 30대였고 초이선사는 20대였습니다. 근데 이 초이선사가 우리 인근에 칠불사 알죠? 하동에 제일 먼저 출가를 했을 때는 이 칠불사에 있었어요. 칠불사에 있을 때 이 사람이 아까 얘기했죠. 가해나의 호황의 7남자가 칠불사에서 차나무를 심었대 있잖아요. 이 사람은 차나무를 본 거예요. 그리고 사실 스님들이 어떻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게 조금 묻는다는 거라고. 그러니까 차에 대해서 이 사람도 조금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전라도 강진 대흥사로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 이 사람은 20대, 30대. 나중에 이제 김정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근데 이제 갔는데 이 초이선사가 정약용의 학문에 반합니다. 학문의 깊이에. 그래서 자기 이제 서성으로 모시자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제 학문적인 얘기를 하다가 정약용이가 기부하고 있는 그쪽에 알잖아요. 그죠? 단산초당에 있는 그쪽에 차나무가 많으니까 초이선사에게 이 차나무를 이렇게 하면 차를 재배하고 만들 수 있으니까 너 한번 만들어봐 하니까 이 초이선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정약용이가. 그러니까 이 초이선사 집사람이 이론적인 뒷받침을 하고 초이선사는 실제 제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다시 알다시피 김정희가 또 유배되어 내는 게 연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3사람으로 인해서 한국에 거의 소멸되다시피 하는 차가 다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인선사가 쓴 유명한 차가 한국 차를 정리한 차가 뭐냐면은 동다송입니다. 동다송이라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더 깊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정약용이가 초인선사 보고 한번 만들어봐라.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마셨던 차가 과연 우리가 이 차자리 오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마셨던 녹차일까요? 녹차일까요? 제가 이제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제 큰언니뻘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나이로는 큰언니뻘 되고, 그리고 진지여고 졸업생들이니까 이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 기억이 될 거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좀 하자면은 제가 오늘 강의 수준을 좀 높였어요. 너무 높아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그 시절의 오피니언 리더들이고, 지금도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훨씬 더 신뢰성을 가지고 다른 주위분들이 들을 것 같아서 제가 좀 강조를 하고 싶은 내용을 좀 막 집어넣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 이전에 만났던 그때도 이 사람들이 한국 차의 산재 미인이라고 이 사람들이 격식을 갖추어서 꿇어앉아서 차를 이렇게 마시고 이렇게 마셔야 되고 이렇게 했을까요? 그죠? 안 그랬을까요? 자, 이 사람들은 그냥 편하게 마셨습니다. 그냥 편하게 마셨어요. 격식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담론, 그 시대의 담론을, 시대 상황과 그 시대를 얘기하면서 그냥 편하게 마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마셨던 차가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야 되는 고생을 따가지고 해가지고 제단을 하고 그렇게 하고 그런 차였을까요? 아니요. 네. 그리고 자 그럼 한번 그리고 여러분들 차를 몰랐을 때 아주 어린 시절에 하동이나 산청에 그냥 우리 대학 시절에 쌍계산 놀러 갔을 때 그 화계장터에 할머니들이 가지고 오는 차. 그 다음에 제 여고 시절입니다. 저는 연합고사 1세대인데 제가 산청에 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 그 할머니 집 뒤안에 있었던 차 분명히 차가 하더라고요. 그 차가 보던 그 차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말려가지고 속불이 이렇게 하는 시커멓디디한 거니까. 근데도 그 맛이 어머니였단 말입니다. 아니었어요. 이런 차였습니다. 이런 차였습니다. 이 차를 어디냐 그냥 찻잎을 따서 이렇게 진이기는 물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그게 그러면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네, 그렇죠. 뭉쳐지죠. 물이 나오죠. 그게 이제 그럼 딱딱하기 위해서 이렇게 떡차였습니다. 모양은 이렇게 엽전 모양으로 된 것들고 이렇게 산청 지방에서는 이 구멍 없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관하기 쉽게 줄에 씌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천태차라고 하는 천태전이라고 하는데 그거인데 이거 구멍은 제가 이제 없고 그죠? 이거는 이제 저쪽 고성 지방 쪽에서 옛날 전통차였고 그런 떡차였습니다. 이런 차였습니다. 남원에는 무슨 차이예요? 네? 남원은 무슨 차이예요? 남원 쪽에도 이제 산청하고 가던데 제가 남원은 어떤 차든 그러면 전통적 우리나라 어른들이 마시던 차는 그냥 이런 차였다 이제 보입니다. 자, 이제 한국에서 중국이나 일본 차생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동양에서 차 하면은 중국, 일본, 한국 하는데 우리나라 얘기되고 그다음 중국은 그래도 중국은 차의 종류도 제일 많고 차의 생산량도 제일 많고 아무리 서양차가 따라가려고 해도 중국의 차는 따라갈 수 없는 차의 종족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마시는 차도 우리나라처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사람처럼 그렇게 격식을 갖출까요? 아니요, 식당마다 다 그죠? 있어요. 그죠? 마시는 생활차입니다. 네. 자, 그럼 일본으로 가겠습니다. 일본의 차는 선차, 쉽게 말해서 명상차, 내 마음을 살펴보는 명상차로서 자리를 확고하게 잡았고 그것이 이제 의식차로서 나름대로의 격식을 갖춘 의식차로서의 단계로까지 올랐는데 일본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사상으로 갔을 때. 근데 일본에서 그 무사들의 전국 시대를 제압하고
무사들이 나라를 그 의지로운 나라를 통치할 때 자기네들의 정신적인 지주로 삼았던 것이 정신적인 지주는 차가 굉장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차에 종교에 버금가는 의미를 부여했고 그 사람들이 그 쉽게 칼을 뽑아서 베어버리는 그 험난한 전국시대의 무사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그 나름대로 잡아야 되겠죠. 사각형 속에 넣어야 되겠죠. 쉽게 말해서. 그죠? 그래서 차츰차츰 나름대로의 자기네들이 종교의 위기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의식차로서 발달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편안한 자리에 오기 이전에 사생활을 내가 머릿속에 그리던 모습 한복 입어야 돼. 나의 그릇은 이렇게 들어야 돼. 그리고 거기 갔을 때는 이 다환이 얼마짜리여야 돼. 이 그릇은 이 누구의 작가로서 어느 것 과연 그것이 사생활에 얼마만큼의 도움이 될까? 근데 왜 우리는 아직도 그런 사생활을 우리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요 앞에 우리 전통자 이 사람들은 그렇게 차를 마시지 않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해방 대결 때는 우리에 있어서 차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우리 머릿속에서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는데 이제 일제강점기 때나 해방되고 난 후에 일본에서 생활한 유학생들도 있을 테고 사업가들도 있을 거고 거기 갔다 간 사람들이 일본에서의 사생활을 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이거를 차 우리나라에도 차 나무 지방에 있는데 그럼 우리 차 부항시킨다 할 때 요 시기를 뛰어넘어 버린 겁니다. 이 시기를 뛰어넘어 버리고 일본에 차가 분명히 좋은 건 아니까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차가 있고 너네보다도 못할 거 하나도 없는데 여건이 다 갖추어져 있는데 그래 우리도 차를 부항시켜야 하는데 근데 중간에 차에 대해서 이런 걸 모르니까 그냥 그 방식대로 그대로 따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차가 분명히 그거는 박수 칠 일이고 존경할 만한 얘기인데 차를 구원했다는 그분들의 노력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는데 이 어른들이 가졌던 차와는 다른 훌쩍 뛰어넘은 이 공백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서 차를 마실 수 있는 정신적인 여유도 되고 그리고 차 나무에 대한 하동이나 남원이나 보성이나 이런 쪽에서 차 재배의 어떤 주량도 어느 정도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차의 생활을 고집해야 될 거는 한번 제가 퀴즈 마크 한번 붙여보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차 역사 개괄적으로 살펴봤고 그 다음에 동남아의 차 조금 얘기했고 서양 차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고집불통으로 생겼다. 제가 그리고 이 사람은 평생 검은 옷을 고집했다. 고집했다. 그리고 영국에서 가장 영국에 해가 뜨지 않는 나라의 시대를 만든 여자다. 이 뭘 그리죠 이거? 승리의 거의 그럼 빅토리아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빅토리아 여왕인데 이 여자는 후남대를 낳았어요. 굉장히 부부 사이가 좋았습니다. 후남대를 낳았는데 제가 여기 이 조원 이 곳에서 제가 서양 얘기를 주체성 없이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자, 이 여자는 후남대를 낳는데 부부 사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남편하고 사이도 굉장히 좋았고 남편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남편에 대한 그 그리움과 정으로 여왕이지만 평생 검은 옷을 입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검은 옷을 입고 그리고 이 여왕이지만 영국에서 가장 번성기를 이룬 여왕이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그래서 이 빅토리아 여왕이 이 시대에 가면은 영국도 그 이전에 16세기, 17세기가 굉장히 비싸게
비싼 뭐 이렇게 금보다도 한금보다도 더 비싸고 그렇게 거래되는 시절이 있었지만 영국에서 차가 생활차로서 정립이 되고 여러분들 차 하면 오후에 하는 차, 애프터눈티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애프터눈티 차가 이게 정립된 시기가 빅토리아 여왕 시대입니다. 이제 그 얘기를 좀 하겠는데, 이제 거기는 이제 영국의 식생활사를 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식사할 때, 이게 소화를 시키려면 침샘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뭔가 물에서 침샘이 나오든지 이렇게 침샘이 잘 안 나오면 이게 물이라도 마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우리는 뭘 먹죠? 그거를 부드럽게 넘기기 위해서 국물을 더 먹죠. 그죠? 국문화가 있지만 서양의 식상에서는 국문화 없잖아요. 국문화 대신에 침샘을 자극시키고 소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뭘 먹죠? 서양에서는 차에 있으면 술을 먹죠. 그죠? 영국에서는 와인을 먹고, 프랑스에서는 와인을 먹고, 영국에서는 위스키를 먹고, 독일에서는 맥주를 마시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딱딱한 식빵에 그 딱딱한 거, 물론 귀족들은 부드러운 거 먹겠지만, 일반 서민들은 아주 딱딱한 빵을 먹잖아요. 그죠? 그러면 고기가 있어도 그거 굳었겠죠. 말랑말랑한 부드러운 고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딱딱한 빵에다가 그 딱딱한 고기를 먹을 때는 이 침샘을 자극해야 되니까 와인이나 위스키나 맥주를 마셨는데 귀족들은 좋은 술을 마시겠지만 일반 시민들은 찌꺼기 술을 마시겠죠. 알코올이 많이 발효가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서양 사람들은 항상 아침부터 알딸딸해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반중 이성을 놓친 상태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그 시절에 이제 이 서양에서 산업혁명이 조금 이제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농 현상이 막 갑자기 일어나게 돼요. 산업혁명이 도시에서 일자리를 생기니까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농토를 버리고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갖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도시 노동자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시작하는데 나라에서 이제 산업혁명이라고 하고 다 공장도 짓고 방직 공장이 되게 지어 나가는데 노동자들이 일을 시키려고 아침부터 알딸딸해갖고 취해가지고 있고 알코올 중독자가 그렇게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시절에 이제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나중에 이제 역사를 보면 중국의 차가 너무 비싸니까 영국에서 인도를 식민지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도에서 다젤링 차를 막 대거 이제 정부 주도하에 심어서 싼 가격에 차가 막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뭐냐면 아주 인도에서 공급되는 차를 가지고 일반 노동자들에게까지도 쉽게 공급할 수 있는 차를 대거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국이라는 산업혁명 시기에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주면서 노동 능률을 올리기에 가장 좋았던 게 뭐냐면 차입니다. 자, 그러면 차는 이 사람들이 아침부터 얼떨떨해갖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국민이 낫겠습니까? 차가 가지고 있는 본성은 뭐냐면은 계속해서 정신을 깨어있게 하는데 커피처럼 흥분한 상태에서 깨어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차는 누르는 아래로 누르는 힘에 의해서 계속해서 들뜨지 않고 깨어있게 하잖아요. 그죠? 산업혁명 시기하고 딱 맞닥뜨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차가 이제 노동자들에게도 보급되는 일상생활차로서 정립이 되고 그 다음에 여성 중요한 것은 여성이 주도한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국에서는 남녀 차별이 엄청 심하게 되었고 그것이 남녀 차별이 깨어진 지가 오래가 되지 않았다. 서양은 일찍부터 투표권도 없고 서양은 이미 여성들이 참정권을 얻다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서양도 똑같이 우리하고 같은 과정을 겪었습니다. 서양도 1800년대까지만 해도 이 투표권을 가지고 시민 참여권을 가졌다는 얘기는 남성 중심의 얘기지 여성들이 남성들하고 같은 자리에 앉아서 평등하게 대화를 이루시기는 영국도 마찬가지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시절에 이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바깥 생활을 잘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남성들만이 바깥으로 나와서 자기네들끼리 만나서 커피하우스. 영국에 있어서 이게 서양 역사를 보면 커피하우스는 남성들이 주도하는 문화였어요. 거기는 감히 여자들도 가지 못하는 거. 그런데 이 이제 영국에 있어서는 차 문화만은 여성들끼리 모여서 이제 거실 아닌 부엌 건전에 부서서 여성들끼리 얘기를 나누면서 차를 마시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오후에 홍차하면은 여성들이 그 집의 안주인이 찻자리를 마련해서 얘기를 하는 문화로 자리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차생활은 여성 주도로 움직여 나가고, 그리고 그 이전에는 문화나 예술이나 모든 것이 남성 중심으로 흐르는 시대였다면 이 차가 여성들에게 들어오면서 여성 중심의 문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여성 중심의 문화 디테일이 있는 거고, 섬세함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국이 프랑스나 스페인에 비해서 굉장히 뒤떨어진 나라. 제일 먼저 그래 섬나라로서 영국이 무시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차가 여성 중심의 차가 보급되면서 영국이 프랑스나 스페인에 그래도 다가갈 수 있는 문화국으로서 조금은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게 이 시기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프랑스나 스페인 사람들은 영국을 섬나라 사람으로서 미개인 사람으로 무시를 했지만 이 차가 들어옴으로써 그래도 문화적으로 조금 올라서게 된 계기가 됩니다. 자, 이제 프랑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화나 예술이나 그 나라 사람들의 인성이나 그 나라 사람들의 품격으로 제일 좋아하는 나라가 저는 이제 프랑스인데 좀 다르죠. 앞에 얘기하죠. 자, 이 여자 많이 봤죠? 그죠? 네. 이 사람이 이제 프랑스의 역사에 보면 프랑스 역사 태양왕으로서 가장 루이 14세죠, 그죠? 그 사람의 아들이 루이 15세의 예측입니다. 예측하면 그 부분부터 파볼 거예요. 예측입니다. 그러나 이제 서양에서는 왕가와 왕가끼리의 정책적인 목적에서 결혼하는 정부인이 따로 있고 정은 없잖아요. 그 사람들끼리. 그래서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애첩은 인정을 해줬습니다. 우리나라 애첩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루이 15세의 애첩 중에 하나인 뽕파두르 여인입니다. 뽕파두르 여인인데 이 여자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프랑스 사람 예술의 도시 그 다음에 패션의 도시, 그 다음에 온갖 화가들이 프랑스에 다 몰린 세련된 도시라고 인정을 한 발돋움의 계기가 이 여인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뽕파두르 여인인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 살롱 문화, 우리는 살롱 하면 술집으로 생각하는데 프랑스에서 원래 살롱의 의미는 그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예술인들이 모여서 서로 담론을 커피나 차를 마시면서 담론을 논하는 곳이 살롱입니다. 그래서 살롱 문화를 만드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왕실에서 각계각층의 예술인들을 얘기를 하고 담론을 펼치는 살롱 문화를 펴는 여인이고, 그래서 이 프랑스에서 문화 예술이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교류를 하게 하고 서로 담론을 펼치려니까 그게 이게 파급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프랑스에서 문화예술의 부흥시대를 열게 된 계기가 되는 게 루이 15세 뽕파두르 여인이 그 계기를 왕실에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또 왕실을 벗어나고 바깥에 가면 또 나름대로 살롱 문화를 만들어 가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프랑스에서는, 영국에서는 일상생활차로서의 성격이 뚜렷하고 프랑스 차는 또 조금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술이나 패션이나 개성의 나라답게 음식과 행사에 맞게끔 정말로 다양한 차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일 앞에 마셨던 차, 이 아까 마르코 폴로 이게 이제 프랑스 차입니다.
이제 그런 차가 다양하게 발달되어 있는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일로 가겠습니다. 제가 독일 여행 갔을 때, 이게 슈퍼마켓에 갔는데, 정말로 이 한 코너가 요 벽보다 저기 벽보다 2배 정도의 크기가 전부 차로 진열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제 독일을 가기 이전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독일은 커피가 굉장히 애용하는 나라거든요. 사실 맞습니다. 차의 인구를 보면 영국에 훨씬 뒤떨어지고 한데 저 깜짝 놀랐어요. 여기 슈퍼에 한 평내를 이렇게 다양한 차가 진열되어 있는 걸 보고. 그래서 영국은 사실은 커피가 발달되어 있으면 이렇게 영국의 지도를 보면 터키하고 이쪽하고 경제 성장이 있기 때문에 커피를 수입하기가 굉장히 편한 지리적인 여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바하의 곡 보면 커피 칸타타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자기 딸이 커피를 너무 좋아하니까 이제 만드는 곡도 있을 만큼 독일은 커피 애용가인데, 그러나 하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독일은 감기나 일상생활에서 감기, 두통, 그다음에 피부 이런 거에서 관계되는 치료제 대응, 우리는 쉽게 병원에 가서 처방 좀 받고 쉽게 연고 바르고 쉽게 진통제 먹는 대신에 그 사람들은 차를 가지고 이렇게 미리 예방 차원에서 일상생활에서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보면은 만약에 이제 녹차가 있으면 어른들용 녹차, 그 다음에 어린이용 녹차 이렇게 세대별로 다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독일은 일상생활에서 이제 감기 들기 전에, 그래서 독일에서는 추수감사제 딱 지나고 나면은 도로상에서 곳곳에서 이게 차와 관계되는 향을 맡을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미리 겨울에 있는 감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차를 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차의 특징은 영국이나 프랑스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차를 마시는 인구수는 적지만 요거는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치료제 대용으로 다양하게 같습니다. 이제 제가 요 얘기 아까 제일 처음에 아까 밀로의 베너스 상이거든요. 유명한 팔등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체를 자랑하기 때문에 유명하냐. 이 살이 찐 이유는 제가 요거를 이게 표현해줬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게 있을까? 전부 다 나체를 하든지 전부 다 옷을 입히든지. 자, 여기에는 요 미리에서는 플라톤의 사상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 들어있는데, 제가 이원론, 이론론 얘기를 하면 제 어설픈 지식으로 공부를 많이 한 원장님 앞에 뾰록 날 거고 뾰록 날 거고, 저는 그냥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 그냥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요 위에는 플라톤의 생각이 들어있는 거고, 요 밑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 들어있습니다. 절대적인 미의 기준, 미는 8등신이고 미의 황금 비율은 이렇고, 요 밑으로 내려가면은 황금의 비교는 그냥 자연스러운 편안한 옷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요거는 본질이고 요거는 형상이라는 거죠. 절대적인 미의 기준은 없다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미는 8등신의 황금 비율은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모든 사람, 나 6등신이면 아주 키 작습니다. 나 별 보고봇 하나도 안 입었습니다. 그러나 나 8등신도 안 입고 나 명품 옷도 안 입었지만 내가 못생겼습니까? 내가 8등신이라고 아니라고 난 숨지 않습니다. 내 모습은 이렇게 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름답지 않다라고 저는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미의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앞으로 가서 형식과 격식이라는 겁니다. 차는 어떻게 마셔야 되고, 차 그릇은 어떻게 해야 되고, 차의 격식은 손은 이렇게 들어야 되고, 옷은 이렇게 이런 순서를
그것이 과연 어떤 차라 그 기준이 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물론 차의 본질은 있죠. 차는 어떤 기본적인 그거는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 머릿속에 두고 있으면 내가 그냥 허름한 바지를 입었던 천조각 옷을 입었던 내가 그냥 15,000원짜리 티셔츠를 입었던 20,000원짜리 치마를 입었던 나의 이 한번 비율에 대한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이게 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미라는 것은 진료, 본질에 해당되는 진료가 있겠지만 그 진료를 나타내는 형상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차의 모습이 내가 생활 한복을 입고 내가 한복을 입고 이런 식으로 될 그 차의 모습은 형식에 불과한 거지 나가 차가 이런 면에서 차가 내한테 몸에 다가와 나는 이럴 때 차를 마시면 내 정신이 맑아지고 나의 들뜬 마음이나 화나는 마음이 조금이 진정이 돼. 그 본질만 알고 있으면 내가 쪼그려 앉아 마시든 내가 사발에 마시든 내가 그냥 머그잔에 마시든 그게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즐기면 된다는 겁니다. 즐기면 차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아까 아는 만큼 많이 들어본 얘기지 않습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 이것이 경제정선의 진경산수하다. 한국의 풍토에 맞는 그림을 그린 경제정선의 그림이다. 그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그림을 알면은 이 그림이 더 자세히 보이고 이 그림이 왜 우리 미술사에서 중요한지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조 시대 때 정선이가 그렸는데 인왕산의 그림을 그렸다. 그러나 우리 인왕산 보니까 저렇게 바위 주섬이었고 비가 오는 날이나 아침 일찍이나 뭐 이런 데 보니까 안개가 주름하더라고. 그래 경제정선에 정선이 그렸던 인왕산의 그림하고 똑같네. 그래 그 전부 다 악산이더라 바위산이더라. 그곳에서 거쳤습니다. 그러나 이 그림을 가보면 이쪽에는 짙은 먹이 흙으로 그려져 있고 안개가 이렇게 사이에 여기 집이 하나, 여기 집이 있고 여기에서 폭포가 이렇게 밝게 내려오면서 안개가 좌쪽의 그림과 오른쪽으로 이렇게 선을 내서 또 다른 한 면이 펼쳐집니다. 안개가 있는데 또 이거보다는 연하지만 이렇게 소나무 숲이는 좀 검은 그림이고 집을 그려놨는데 왜 좀 뺐다가게 그렸을까? 왜 이렇게 뒤로 넘어갈까? 바로 그럴 수도 있었는데 근데 좀 크네. 근데 여기 또 이렇게 보면은 또 여기 이렇게 보면 집이 요쪽에 하나 있어요. 흐릿하지만 하나 있어요. 왜 집 하나만 그리면 되지 또 말로 그려놨을까? 그죠? 근데 요 시대의 정치, 한국의 정치사를 보면은 노론이 장동 김씨, 안동 김씨라고도 하는데 그거는 원래는 장동, 금강산 쪽에는 장동이었습니다. 장동 김씨가 이끄는 노론이 거의 집권하던 시대였어요. 영조 시대 때. 영조를 상징합니다. 아주 우람하게 꽉 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는 안개 속에서 쫙하게 가려져 있어요. 근데 뭔가 여기에 집을 딱 우람하게 하나 대거를 딱 그리면 될 텐데 여기가 있는데 집이 하나 좀 넘어가고 있어요. 사도세자를 나타냅니다. 사도세자가 근데 이 사도세자가 자기 왕비가
아이를 낳기 6개월을 남겨두고 사도세자는 죽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사도세자 그 죽기 이전에 이 사도세자를 낳는데 삐딱하다라는 겁니다. 영조의 막강한 힘 속에서 사도세자가 정치적인 어떤 분배력을 잃고서 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사도세자는 이미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이렇게 힘을 강건하게 노론에도 휩쓸리지 않고 소론에도 휩쓸리지 않고 중립을 지키려고 하지만 영조의 주변에는 노론이 거의 득세를 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럼 그걸 알고서 사도세자는 소론 쪽으로 조금 기울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세자가 죽은 이유도 노론의 힘에 의해서 죽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견제정서는 노론 편에서 사도세자가 노론 편이었습니다. 노론 편에서 봤을 때 사도세자가 소론 쪽으로 기울고 있으니까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한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해서 이때였었어요. 한 겁니다. 그럼 저쪽에 한 채 있는 집은 이제는 사도세자가 죽고 나서 세손이 이제 있었는데 이 영조가 이 세손을 이제 왕족을 체포하고 있는데 영조가 사도세자에게 정치적 여기에서 인왕산 쪽으로 올라가는 이 길은 사도세자가 올라가는 길이 가깝겠습니까? 세손이 올라가는 길이 가깝겠습니까? 길이 올라가는 세손이 가깝겠죠. 사도세자는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지 않고 기울어 있으니까 사도세자에게 바로 정권, 왕권이 내려갈 거다. 저쪽으로 기울어 있으니까 지금까지 노론들에게 너무 강력하게 드러내지 말고 우리 조금 숨기고 살자. 노론의 정치를 이때는 요 한국의 정치사의 그림을 여기에 다 담은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견제정서는 한국의 진경산수화를 이끄는 그림이고 이것이 실경산수화를 했는데 실경산수화를 의미는 표피적인 그의 외형적인 설명은 한국의 풍토에 맞는 그림을 그린 것이 진경산수화라고 우리 배웠지만 강세황이가 정의를 하기를 이제 강세황이 우리 이제 목에 힘 좀 줘도 됩니다. 진주 사람이었습니다. 강세황의 진주 사람인데 지금 저 남가람 미술관 개관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진주 남강과 관계되는 화가들 박생강이 강세황의 그림이 저기에 있어요. 그리고 꼭 거기 한번 가보기를 바라는데 강세황이가 그 시절에 그렇게 유명한 강세황이가 유명한 그림은 전부 다 이게 자기 평을 쓰는데 한 점의 그림의 평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내놓고 내가 이걸 그렸으니까 한번 막 돌려보고 하던 시기에 그렇게 하지 이게 한 점의 그림 평도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만큼 은밀하게 자기네들끼리 노론들끼리 그림을 돌려보고 세상에 공개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영조의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선비들의 훌륭한 인품과 그림 자질로 존경을 받던 강세황의의 평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했는데, 자 차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차가 그냥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 주변 값을 따지지 말고 선물 받았던 여러분이 샀던 매끈한 편안한 차를 자주 마셔보면 이 차는 맛이 내하고 안 맞아. 이건 나의 체질이 안 맞아. 그리고 이 차는 좀 더 좋은 차 하니까 다음엔 이 차보다 조금 더 어떤 맛이 가미되는 차를 사야지. 이렇게 분별력이 나오는 거지. 그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은 차에 접근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냥 여러분 주변에 선물 받았던 차든 어떻게 든지 간에 여러 종류의 차를 편하게 마셔보면 그 다음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따라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차가 가지고 있는 아까 얘기했죠. 진료가 있고 본질이 있고 형상이 있었는데 차의 본질은 뭐냐면 커피가 좋다, 차가 좋다는 당하지 않겠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큰 차이는 뭐냐면은 커피는 똑같은 카페인이 움직이지만
내 몸을 계속 이렇게 위로 키를 상승하게 한다면 차도 카페인이 많습니다. 차 없지는 않습니다. 카페인이 있는데 차의 힘은 그 안에 데아닌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차 안에. 그게 뭐냐면 정서를 안정시키고 내 마음을 진정을 시키고 몸의 기를 계속 밑으로 내리는 힘이 있는 데아닌 성분인데 차가 가지고 있는 데아닌 성분이 차에 커피에는 없습니다. 데아닌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상하게도 나는 차를 마시면 내가 이 들떴던 마음이 좀 진정이 돼. 내가 차자리를 했을 때는 뭔지 모르는 다른 뭔가 있어. 그게 이제 움직인다는, 그러면 이제 차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하게 여러분이 쉽게 접하는 차를 그렇게 마셔보면 그 다음에 자연히 내 몸이 찾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이 좋아서 차를 찾게 되니까 굳이 형식을 따지지 말고 차를 한번 마셔보는 거예요. 나가면서 형식이 내가 진짜 아는 것이나 내가 입맛으로 내가 알아가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이나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게 영화 포스터인데 혹시 이 영화 보셨어요? 일본 영화입니다. 1일 호일이라는 영화인데 날마다 하루하루가 내가 좋아하는 아름다운 날이다. 내가 똑같은 아침에 눈 뜨고 가족들 출근시키고 내가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별로는 없지만 그러나 하루하루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고 하루하루가 나쁜 일이 없다라는 그런 일일시고 이 영화 한번 보라고 꼭 제가 강추하고 싶은데 이 할머니가 정말 오랫동안 사생활을 한 할머니인데 이 두 아가씨가 취직이 되지 않는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서 집에 뒹굴거리는 아가씨가 어머니의 권유로 인해서 차선생을 찾아갑니다. 차를 배우기 위해서. 근데 이제 처음에는 혹독하게 차 교육을 시키죠. 근데 나중에 이 할머니가 영화 마지막에는 그냥 머그잔에 할머니가 머그잔 꺼내와가지고 마셔보라고 전합니다. 영화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 끝에 그렇게 끝나요. 자, 그렇게 오랫동안 차생활을 한 할머니가 이 스머스마 같은 아가씨들에게 차를 대해서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하는데 끝에 할머니가 그냥 머그잔에 차 마시라. 이것도 괜찮아. 그것도 1일 15일이야. 라고 하면서 하두를 빵 던지고 끝납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머그잔에 먹어도 그게 괜찮다라는 거죠. 그래서 형식이 차를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일 처음 마셨던 차는 뭔가 향이 있었네. 지금 마시는 차는 뭐 습대들이 해가지고 뭐 그런데 그렇게 알아가면서 이상하게 처음에는 좀 향이 있고 달달한 차가 좋았는데 마실수록 좀 쏜 이 차가 더 당기네. 이상하네. 내 입맛이 알아가는 것이 진정 차를 알아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동, 하천 지역에 있는 다밭을 저는 진정 키우고 싶은 입장에서 제가 썰기를 빼고 2개의 차를 제가 서빙을 했습니다. 자, 제일 처음 마신 마르코 폴로입니다. 우리 차에도 스토리텔링을 좀 하자라는 거죠. 그냥 무전이 제일 좋아, 세 잔이 제일 좋아. 세 잔이기 때문에 차가 좋고 우전이기 때문에 제일 비싸다라고만 주장할 수는 솔직히 없다라는 거죠. 이 차 안에 그만큼의 좋은 차 안 들어 있습니다. 이 차에. 이 차에도 그만큼의 좋은 차가 안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맛에 아까 입맛이 진정 알아가는 차가 진정 아는 것이다 했는데 그럼 왜 이 차가 당기느냐? 젊은 아이들 이 차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프랑스어에 마리아주 차집에 갔을 때 저에게 제일 먼저 건넨 차가 마르코 폴로였습니다. 자, 마르코 폴로는 여러분들 세계사 시간에 들어가신 동방견문록을 쓴 서양의 동양을 제일 최초로 알린 사람이 마르코 폴로지 않습니까? 자, 이 프랑스 마리아주라는 회사가 마르코 폴로라는 저 이름 하나를 딱 넣으면서
뭔가를 자꾸 상상을 자극하죠. 이 차가 마르코 폴로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이 차가 마르코 폴로라? 그냥 기물홍차, 그 다음에 중국 대만차, 하동차 하면 될 거를 왜 마르코 폴로를 넣었을까? 야, 그 시대하고 1500년대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저 굉장히 궁금하라는 거죠. 또 차를 마셨습니다. 차를 마셨는데 그 안에 나의 그 지침과 프랑스에 대한 나의 로망을 자극하는 꽃향이 살살 나는 겁니다. 그 안에. 자, 그러면 이 마리아주 차 안에는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중국에 있는 그 김우롱차하고 티벳에 나는 꽃과 꽃잎을 조금 향을 가미를 시킨 거예요. 그 향, 인공향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차라는 것은 뭐냐면 일단 내가 호기심이 생겨야 되고 일단 내가 코나 입으로 내가 좋아하는 느낌이 들어야 다가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차가 우리나라 하동차, 우리나라 사천에 있는 차가 발달하려면 그냥 이게 우전차 좋은 잎으로 딴 거야라고 했을 때 내가 젊은이들이 차를 마시고 싶어서 다가가는데 다가갈까요? 젊은 아이들이? 알겠지? 힘들죠. 우선은 내 호기심이 당겨야 되고 내 입맛과 내 코와 내 혀가 좋아함을 느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나 차를 이제 자꾸 마시다 보면 이것은 쉽게 처음에는 다가가는데 쉽게 질릴 수 있습니다. 요런 맑은 차를 찾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차 얘기. 그래서 우리 차를 만들 때도 그 안에 스토리텔링이 들어가고 거기에 나의 무한한 생각의 선을 계속해서 끌고 나갈 수 있는 차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동주 선생님이 만든 이 동장입니다. 그 선생님이 생활차로서 서민들이 편안하게 손잡고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차를 보급하기 위해서 선생님 나름대로 이게 보듬이라는 답안으로 제자들에게 만들게 하더라고요. 이게 다 도안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그죠? 너무 화사하죠? 보름단처럼,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차가 발달하려고 하면 이 안에 있던 이 그릇 하나, 색감 하나, 그럼 여기 뭐를 해놨냐면은 네, 여기 보면 당신을 보듬다라고 써놨어요. 맞죠? 네, 당신을 보듬다. 나 이거 안 마셔봤었는데도 이 보름달 같은 노란색과 이 둥근감과 당신을 보듬다라는 이 한마디 저는 차를 마시고 싶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 마신 차가 이제 이 차였는데 아까 얘기했죠. 우리 선조들이 이쪽 지역에서 편하게 마시던 차는 녹차가 아니었다 했잖아요, 그죠? 녹차는 굉장히 이제 녹차도 좋죠. 잘 하면은. 그러나 이제 이 정동주 선생님이 만든 차는 이게 차가 가지고 있는 차가운 성분을 조금 감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조금 발효를 시킵니다. 발효를 시켜가지고 이제 그거를 알고서 이제 새로 만든 차인데, 그래서 그냥 찻잎이 좋다, 우리 것이 마냥 좋다라고만 꼭 할 것이 아니라 서양 차의 좋은 점과 우리의 체질과 한국 사람들이 채소만 먹고 중국 사람이나 서양 사람들처럼 육고기 많이 먹지 않는 상태에서 녹차가 마냥 좋다라고 녹차를 했을 때는 저 몸 다릅니다. 보이차가 그렇게 좋다고 하고 이보리가 제주 민박집에서 그 삼순이하고 앉아서 보이차를 마시니까 한국의 젊은이들이 보이차 열광에 빠졌습니다. 내가 먹을 거라고 보이차를 계속 마셨다고는 난 더 빼빼해질 것 같아요. 적당히 그것도 마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 차를 여러분에게 소개한 이유는 뭐냐면은 정말 차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서 우리의 식성과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풍토에 맞는 차에 대한 것을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만약 한국은 백인민족이야, 한국은 순수 혈통으로 산업밖에 없는 단일민족이야라고 보수주의에서 벗어나서 조금은 그 벽을 허물고
그래 우리는 아직까지 차가 발달한 이런 점에서 개발을 좀 해야 돼. 이런 점에서 사생활도 조금 개선해야 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향 루이보스 차입니다. 그 루이보스 차가 이제 요겁니다. 루이보스. 네, 헤랜드라는 도자기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도자기 사 만들 때는 우리나라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솔직하게. 그러나 그 이후에 한국이 가지고 있는 도자기 이 기법을 가지고 이제 서양이 차가 발달하면서 차를 마시려 하면 도자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거기 가서 한국의 도공들이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끌려가고 일본에서 끌려간 도공들이 다시 독일로 가서 이제 마이센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헤랜드를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이 도자기 살을 공부하면은 최고 비싼 도자기 마이센 그 다음에 헤랜드다라고 하는데 어느 부잣집에 가면 마이센 제일 높은 물이 갖다 놔놓고 보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이 마이센 도자기를 역사를 쭉 올라가 보면 경남 사천하고 맥이 같이 통합니다. 자부심을 느껴야 되는데 그 도자기 회사에서 루이보스 티를 만들었는데 자 그럼 제가 이 차를 여러분에게 설명한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는 차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았어요. 차 하나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루이보스라는 아프리카에서 나는 그 열매에 있는 씨앗처럼 요된 거를 이제 한 건데 아까 임산부나 노약자들에게 카페인이 없기 때문에 차 대용으로서 굉장히 많이 마시는데 자 이제 요걸 얘기는 그러니까 차가 아닌 것을 이제 대용차라고 이제 부르는데 대용차 조그마한 대추차 그 다음에 홍하시차 뭐 둥글레차 그 다음에 뭐 많이 대용차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루이보스가 좋습니다. 근데 루이보스가 좋다고 해서 계속 루이보스만 마셨을 때는 뭔가 들쭉지근하게 오래 못 마셔요. 그래서 이 루이보스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이지만 맛이 단순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안에 뭘 넣느냐 하면 귤 껍질 있죠, 귤. 과육 껍질도 그래서 아까 약간 귤 냄새도 좀 났을 거예요. 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다른 꽃잎도 좀 넣고 해가지고 섬섬하니 쉽게 마실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제 산청에 제가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한방 약초 시장 엑스포 가면은 막 하나 지어가 쭉 다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서 저 한방차를 그냥 좋다고 해서 단일 그걸 하지 말고 저 좋은 재료를 일상생활에서도 내가 편하게 마실 수 있게끔 조금만 더 뭔가를 가미시킬 수 없을까라는 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 음식은 100% 좋고 100% 나쁜 거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제가 성질이 엄청 급하고 제가 엄청 고집이 세고 하지만 제 장점은 또 좀 있을 겁니다. 순수를 바치는 사람에게는 내가 그런 장점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음식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홍화씨를 예를 들면 특히 여성들의 관절에 좋고 뼈 이상의 홍화 많이 먹잖아요. 그런 좋은 점이 있지만 내가 좋다고 해서 홍화를 줄구장창 먹었다가는 그 가임기 여성들에게 먹었을 때는 바로 불임 현상의 유산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좋은 것을 만약에 이제 이 루이보스 티처럼 한다면은 섬섬하게 숭늉처럼 쉽게 마실 수 있게끔 할 수 있겠죠. 그럼 또 대추차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생각하고 저 같은 소음인에게 대추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 그러나 내가 이제 그 작년을 예를 들면 학교에서 막 열받고 열이 막 뜨겁고 막 어디에 정신을 차릴지 모르는데 집에 와서 대추차를 탁 한 잔 마셨을 때는 내 열은 덧붙입니다. 왜냐하면 대추는 계속해서 열을 올리는 내 기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같은 이제 소음인이 정상이었을 때는 선뜻 마셔도 되겠지만
여기에서 약간 양의 기운을 가진 분들이 대추차를 계속 마셨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은 열이 나가지고 될 수 있죠.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엄의 기운 있는 차를 조금 보강을 했거나 그 다음에 조금 기운을 내리는 거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마시는 그 좋은 약재도 차와 같이 조금 블렌딩을 하면 블렌딩이라서 고급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차하고 스님처럼 쉽게 마실 수 있게끔 조금 섞으면 훨씬 더 낫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마신 차가 동방미인이었을 텐데 이제 이게 동쪽의 미인이라는 이름입니다. 자, 아까 영국에서 그 상류층만이 마시던 차가 일반 시민들에게도 내는 생활차로 부더지망이 빅토리아 여왕이라 했잖아요, 그죠? 네, 그때 이제 이 빅토리아 여왕 시절에 중국에서 나는 차를 이제 이 여왕에게 바친 거예요. 엄청 좋은 차라고 받은데 이 빅토리아 여왕이 보니까 차를 이렇게 보니까 하늘가늘한 하얀 것이 이렇게 이제 차가 우려지는 모습을 보니까 서양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뭔가를 느낀 것 같아요. 그 차를 마시면서. 그래서 빅토리아 여왕이 동양의 미인과 같은 모습이라 해가지고 동방미인이라는 별명을 붙여준 이후로 그 차를 이제 동방미인이라고 명했다고 하는데 방금 마지막에 마신 차는 홍차는 아니고 여러분들 우롱차 많이 들어봤죠? 우롱차가 뭐냐면 청차입니다. 녹차의 차가운 기운은 조금 없애고 그렇다고 해서 홍차는 또 열을 많이 올리는 거니까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홍차를 또 너무 마시면 잘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에 녹차가 가지고 있는 차가운 성분은 좀 줄이고 홍차가 가지고 있는 열의 기운이 많이 나지 않게끔 중간 단계 정도로 발효를 시킨 게 청차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나라 우롱차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중국 여행했을 때 음식점마다 내놓는 게 대부분 이 우롱차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청차 계열에 해당되는 이제 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차도 내가 이 차를 좋다라고 내가 강의까지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차가 다 좋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맞는 차는 저는 녹차 안 맞거든요. 보이차도 잘 안 맞거든요. 저는 홍차가 잘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또 몇몇 분들 봤을 때는 제게 맞는 홍차는 잘 안 맞아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아까 얘기했던 정차라든 이런 종류가 많고 그래서 자 이거 얘기처럼 차를 아까 얘기했죠. 차를 진짜 아는 것은 형식을 벗어나서 차의 본질을 알아가는 거다. 차의 본질을 가장 알아가는 것은 내가 자주 많이 마셔보는 거다. 내가 혀와 코와 입으로 내가 알게 되면은 그것이 차의 본질을 아는 거다. 차의 본질을 알게 되면 나 가족에게 당신은 이 차가 어울리니 이거를 마시고 이 음식에는 이 차가 좋으니까 이효리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보이차를 마시라도 오늘은 내가 나물밥밖에 먹지 않았는데 내 신랑에게 보이차를 권하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도 음식과 식사와 체질에 맞게끔 골라 먹는 쓰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청차의 일종의 동방미인을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행감입니다. 차 교육받아 먹으면 제일 낫네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열탕에서